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은 마오리어에 관한 녹음입니다. (2019년 4월 19일) 저녁에 하고 있는 오늘 녹음에서는 결국 마오리어에 관한 얘기를 할 것인데, 본론을 하러 가기 전에 근래에 키위랑 호주 가자를 많이 들어주신 분 5분을 선정해서 제가 그분들의 닉네임을 읽겠습니다. S리버님, 멜스카이님, 서드니님, 착한 악마님, 송골매 7856님, 이분들이 많이 들어주신 분이에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외에 다른 분들도 계시죠. 그 중에 S리버님이 제일 많이 들어주셨고요. 그리고 뭐 다른 분들은 비슷하게 들으셨는데, 멜스카이님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그 멜번에 산다를 만드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지 아니신지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팟빵에 있는 정보를 좀 봤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있었던 사건 이후 뭐 여러 군데 사시는 분들이 갑자기 뉴질랜드에서 온 영상 혹은 뉴질랜드에서 만들어진 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셨을 거예요. 뭐 얼만큼 많이 보셨느냐에 따라 경험의 내용이 다르겠으나, 아마도 뉴질랜드에서 온 영상 속에 혹은 글 속에 혹은 사진 속에 저거는 처음 보는 단어인데 혹은 저거는 못 알아듣는 말인데 영어가 아닌가 봐 하는 것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는 수상이 마오리 말로 연설을 하기도 했었죠. 그렇게 뉴질랜드 사회에서는 마오리어로 시작된 단어가 영어에 많이 쓰이고, 아니면 어떨 때는 그냥 아예 마오리 말을 조금 짧게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뉴질랜드 사회에서는 마오리어가 좀 쓰입니다. 여건이 된다면 이런 연구하면 어떨까 해요. 한국말에 쓰이는 일본어가 얼만큼 되는지 혹은 어떤 문맥 속에 쓰이는지, 그거를 뉴질랜드 영어 속에 쓰이는 마오리 말 얼만큼 많은 말이 쓰이는지 혹은 어떤 문맥 속에 쓰이는지, 이런 것을 비교해보는 일, 그런 연구가 누군가가 한다면 제가 뭐 한 50불 정도 보내드릴 의향이 있으니까, 혹시 그걸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한국말로 만들어진 무슨 녹음이나 영상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한국 사람들이 또 영어도 아주 많이 섞어서 말을 해요. 그 중에 제 귀에 제일 많이 들리는 표현 중에 하나는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던데, 그거는 이것이 아닌가 해요. 핫한 아이템, 무슨 핫한 어쩌고 이렇게 하는 거, 무엇을 핫하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무엇이 핫하다 이렇게는 쓰지 않고 핫한 어쩌고 이렇게만 쓰는 것 같아요. 언젠가 혹시 한국말 사전을 나중에 개정판을 만들 일이 있을 때 핫한이란 단어는 이제 한국어의 일부가 되지 않았는가를 판단해야 될 때가 언젠가 오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슨 한국말에 쓰이는 일본어 혹은 한국말 속에 쓰이는 영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은 뉴질랜드 영어 속에 들어온 마오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영어를 하다가 마오리어 단어를 빌려 쓰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오리어 단어로 시작했는데 그게 하도 뉴질랜드에서 많이 쓰여서 이제 뉴질랜드 영어 사전에 아예 영어 단어가 되어버린 그런 마오리어 단어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단어가 뉴질랜드 영어의 단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뉴질랜드 영어 사전이 있어요. The New Zealand Oxford Dictionary라는 영어 사전이 있죠. 그 영어 사전에 단어로 들어와 있느냐 아니냐를 근거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전을 만드는 사람들은 또 고민을 해서 그 단어를 넣을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겠지만, 그건 일단 누군가가 전문가들이 고민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 고민을 하지 말고, 그 사전에 들어와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누구나 사전을 찾아보면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단어가 영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이제 쉽게 사람들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뭐 관심만 있다면 쉽게 알아볼 수 있죠. 그 사전의 설명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2005년께 근래판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90년대에 나온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가끔 한 번씩 개정판을 내죠. 여기 보면 그 사전을 설명함에 있어서 10만 개 이상의 표제어가 있고 또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사전이 나오면, 뉴질랜드 영어 사전이 나오면 뭐 각자 자기 관심사에 따라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으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뉴질랜드 영어 사전 속에 원래 마오리어 어원으로 된 단어는 몇 %를 차지하는가, 이거를 이제 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들은 숫자 중에 가장 낮은 숫자는 12%였어요. 12%의 뉴질랜드 영어 단어는 마오리어 어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부터 제가 높은 숫자는 15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뭐 신이 주신 비율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뉴질랜드의 인구조사를 하면 자기가 마오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15%쯤 되거든요. 그런데 그 15%가 사전에도 보니까 단어로서 15% 마오리 단어가 영어로 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기도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우연히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그 사전 속에 나온 마오리 어원의 많은 단어의 경우는 지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로토루아 혹은 뭐 테아나우 아니면 왕가누이 이런 거를 뭐 영어로 번역해다가 로토루아를 이제부터는 뭐 두 개의 호수니까 뭐 two lakes 혹은 뭐 the second lake 뭐 이렇게 하자고 하는 사람이 없죠. 로토루아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로토루아라고 부르겠죠. 참고로 로토루아를 왜 로토루아라고 부르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과거에 만든 녹음이 있습니다. 왜 로토루아를 그렇게 부르는지 그걸 찾아가 보셔서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마오리어 단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그거에 대한 새로운 글이 나왔어요. 제가 가끔 가서 보는 그 웹페이지 The Conversation이라는 웹페이지에 이제 각종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이 이제 글을 많이 올리는데, 이 언어에 대해서 뉴질랜드 언어에 대해서 전공한 사람들이 글을 올렸어요. 이 마오리 말에서 빌려온 영어 단어들에 대한 글이죠. 이게 제목은 이따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글이 언제 올라왔느냐 하면은 4월 18일 바로 어제 저녁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내용이 있길래 제가 그걸 다루려고 합니다. 이 글을 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뉴질랜드에 있는 대학 중에 하나 와이카토 대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와이카토 대학에서 현재 언어학을 가르치는 사람과 아마도 그 사람의 제자일 것 같아요. 거기서 무슨 학위를 한 어떤 사람, 그 두 사람이 공동 작업으로 이제 이 글을 만든 것인데요. 이 글을 쓴 것인데, 이 사람들이 이 글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는 이거예요. 어떤 두 개의 언어가 만나서 서로 단어를 빌리면 흔히 더 많이 쓰이는 언어, 더 많이 펼쳐진 언어, 더 힘센 언어를 다른 쪽에서 말을 빌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국말과 미국말을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미국말에서 한국말 어원 단어를 적게 쓰고 한국말에서 미국말 혹은 영어 단어를 많이 가져다 쓴다. 이제 그게 일반적인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영어가 더 뭐랄까 적기도 하고 힘도 약해 보이는 마오리어의 단어를 많이 빌려다가 쓰는, 좀 있으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지명을 쓰는 게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단어들, 예를 들어 뭐 가족, 사랑 뭐 이런 것도 다 빌려다가 씁니다. 뉴질랜드 영어가.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관찰을 한번 하고, 그건 이제 매우 특이한 관찰이죠. 그 특이한 관찰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려면 호주에서 쓰는 영어를 생각해 보세요. 호주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원주민 단어를 영어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는 뭐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지. 시드니 안에서 쓰이고 있는 영어 단어 중 거기가 원래 원주민들이 그런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무슨 뭐 가족이란 단어를 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단어를 쓴다던가 그런 게 없죠. 그런 예가 있다면 지명일 거라고 생각해요. 시드니 안에 울루물루라는 동네가 있고 시드니 옆에 울롱공이라는 동네가 있고, 그런 단어는 뭐 원래 동네 이름이니까 그거는 쓸 법도 한데, 이제 그런 거 말고는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흔히 영어가 어디에 가면 거기에 있는 말을 대폭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식민지에 가서 거기 식민지 말을 대폭적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영어 자체를 십몇 %씩이나 변화하는 그런 일이 흔히 벌어지지 않는데, 뉴질랜드에서는 지금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영어 속에 얼만큼 많은 마오리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방법으로 이 와이카토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신문에 나온 기사들을 연구했어요. 예를 들어 뭐 신문 기사를 1000개를 모은다면 그 1000개 속에 각각 뭐 몇 단어가 있겠죠? 그럼 그 단어의 개수를 전부 알고 나서 그 중에 마오리어 어원은 몇 개의 단어인가 이거를 이제 세어봤단 말이죠. 정말 시간이 엄청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요즘에 하기는 좀 쉬워졌을 거예요. 요즘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면 되니까. 하지만 90년대에도 이걸 했거든요. 근데 90년대에는 이걸 아마 손으로 했을 거라고 제가 짐작을 합니다. 제가 그런 비슷한 것을 손으로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뭘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뭘 한다고 해서 뭐 책 읽으면서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 하고 뭐 그런 걸 했고 몇 개다 이런 걸 세 가지고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해봤더니 90년대에 이런 비슷한 것을 했을 때에는 1000개의 단어 중 단어마다 6개의 마오리어 단어들이 나왔다고 해요. 그 정도로 쓰였던 것이죠. 그거를 2006년에 했더니 평균 7.7개의 1000개 단어마다 7.7개의 마오리어 단어, 마오리어에서 시작된 뉴질랜드 말, 뭐 이제 영어로 받아들여졌건 아니면 그냥 마오리어 단어로 남아있건 간에 7.7개가 2006년이었는데 이제 2018년에 이걸 한번 끝냈습니다. 그랬더니 얼만큼 많이 늘었느냐? 과거에는 1000개 중에 6개 아니면 1000개 중에 7, 8개 이랬지 않습니까? 2018년에 했더니 이제 35단어라는 거예요. 1000개 중에 35단어. 그러니까 12년 사이에 한 5배 정도가 늘어난 것이죠. 이걸 만약에 추세라고 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12년 뒤에 다시 한다면 그럼 이제 1000개 단어당 100몇십 개의 마오리어 단어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 이렇게 단순하게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율로 지금 마오리어 단어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오리어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단 말이죠.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고, 이 사람들이 사용한 것은 신문 기사지만 뭐 일상생활에서 당연히 많이 쓰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를 하면서 제일 많이 쓰인 마오리어 단어 10개를 뽑았어요. 그 중에 제가 4개를 간단히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어는 이위예요. 이위. 이위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가문이 어떨까 해요. 집안, 가문 뭐 이런 거. 아마 한국 사람들은 이위라는 개념을 이해하기에 아주 좋은 입장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풍양조씨, 해주최씨 이런 거를 이위랑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면 아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건 집안인데, 제가 뉴질랜드에 있는 2위의 리스트를 보고 있어요. 2위에는 과연 사람이 얼만큼 많은 그런 덩어리를 2위라고 하느냐 이런 건데요. 멜번에 산다를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는 2위가 이미 한 2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이타후라는 2위예요. 나이타후는 2013년에 세어봤더니 내가 나이타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고로 지금 제가 나이타후 발음한 걸 들어보시죠. 나이타후라고 발음하지 않고 나이타후라고 발음합니다. 이게 녹음으로 잘 들리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 사람들이 54,819명이 나는 나이타후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타후가 뉴질랜드에서 좀 큰 집안 중에 한 3대 집안 혹은 한 5대 집안쯤에 들어갑니다. 제일 많은 거는 나푸히라는 집안인데, 그 집안은 2013년 통계에 12만 5,601명이 나는 나푸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건 좀 큰 집안들이 이렇게 많고요. 이거를 리스트를 쭉 보다 보면 이제 몇 명 안 남은 집안들도 있어요. 한 100명에서 한 500명 정도 남은 그런 집안도 한 10집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안은 크고 이제 어떤 집안은 작죠. 작은 집안들은 이렇게 계속 유지했다기보다는 아마 과거엔 컸는데 이제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짐작을 합니다. 그렇게 2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걸 지금 하나하나 세어볼 수는 없지만 한 100개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리스트를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영어 단어가 된 말 중 마오리어에서 시작한 말 10개 중에 하나가 2위예요. 제가 3개를 더 보려고 하는데요. 그 두 번째 단어는 레오입니다. 레오. 언어란 뜻이죠. 흔히 그 앞에 관사를 붙여서 테레오 이렇게 하죠. 뉴질랜드 말 이런 뜻이죠. 레오.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이는, 뉴질랜드 사회에서 많이 쓰이는 마오리어 어원의 영어 단어 레오. 이거 제가 살펴볼 세 번째 단어는 파나우예요. 이 사실 그 파도 제가 언젠가 그 발음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순경음 비읍과 마오리어라는 그 에피소드를 들으시면 그 파에 해당하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의 F, 그런 폭스 할 때 그런 F처럼 그런 소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닌 그 소리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죠. 파나우는 가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뭐 가족으로 돌아갔다라던가 뭐 가족이 중요하다라던가 이런 말을 할 때 이제 파나우, 우리 가족은 크다 뭐 이런 말을 할 때 파나우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 다음 많이 쓰이는 원래 마오리 말인데 지금 영어로 쓰이는 말이 파케하라는 단어예요. 파케하라는 단어는 이 지금 나온 말 중에 가장 유용한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백인을 파케하라고 하죠. 파케하라는 말을 넣어서 한국말로 짧은 글짓기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파케하 문화에서는 장인을 부를 때 이름으로 부른다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뭐 장인 이름이 크리스 캠퍼가 만약에 장인 이름이라면 장인을 만났을 때 헬로 크리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백인들의 문화라면 이제 그걸 설명할 때 파케하들의 문화, 이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파케하라는 단어를 사용한 두 번째 짧은 글짓기, 이게 어떨까 해요. 이제 한국에서 벌어지는 대화죠. 뉴질랜드에 가면 파케하 친구보다는 마오리 친구를 사귀어봐, 이런 대화를 만약에 한다면 그럴 때 파케하와 마오리를 구분해서 말할 때 이제 그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18년, 2019년 시점에서 보니까 이제 마오리어가 이제 좀 많이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오리어가 전체적으로 많이 쓰인다기보다는 과거에 비해 그 단어가 많아진 것이죠. 영어 속에. 그리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것 같고, 아마 초등학교에서는 마오리어를 더 많이 쓰고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니진 않지만 초등학교 선생님들 보면 마오리어 교육을 또 많이 받으시죠. 그런데 마오리어가 늘 이렇게 잘 나가던 혹은 안정적인 그런 언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마오리라는 것은 언어로서는 이제 다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졌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제가 지금 글을 하나 보고 있는데요. 마오리 Language Revival, 마오리 언어 다시 살리기, 이런 글이 있는데요. 이 글에 따르면 이제 점점 마오리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1980년대에 그때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Generations of Non-Maori Speaking Maori Emerged. 그러니까 마오리이긴 하지만, 자기가 마오리이긴 하지만 마오리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마오리들이 단순히 몇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대 전체와 또 그 다음 세대 전체 혹은 더 그 다음 세대 전체 막 이런 식으로 되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을 보면 손자 손녀들이 마오리어를 못하고 그 부모들이 마오리 말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할머니 할아버지조차 마오리어에 익숙하지 않으신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기라고 느낀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를 한번 살려보자, 그래서 80년대부터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하면, 제가 지금 maoritelevision.com 이라는 웹페이지에 와 있는데요. 거기에 글이 하나 있어요. 이제 이 글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주제에 관한 것인데, Research shows more Maori loan words being used. 마오리어에서 빌린 말들이 영어에서 이제 많이 쓰인다. 이런 글이 2018년 9월 달에 올라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정부가 뭐라고 발표했느냐 하면 2040년까지 초보적인 수준으로라도 마오리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100만 명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2017년에 세어본 뉴질랜드 인구가 4.8 밀리언이란 말이죠. 그리고 2006년에 세어봤을 때가 4.2 밀리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1, 20년마다 50만 명 정도 는다고 봤을 때 2040년이 되면 뭐 한 500만 조금 넘겠네요. 그때쯤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20% 남짓 되는 사람들이 마오리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기본적으로는 마오리 말이 어원인 것이 뉴질랜드 영어에 얼만큼 많이 쓰이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다시 이 와이카토 대학에서 나온 글로 돌아가자면,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이걸 학술적으로 보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종류의 현상을 좀 더 자세히 보는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다른 나라 말에 일부러 쓰일 때 그것이 정말 얼마나 잘 적응했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쓰일 것인가를 보는 그런 두 가지 시선이 있다고 해요. 두 가지 보는 방법이죠. 하나는 그 단어가 이제 사전에 나왔는가, 이거를 listedness라고 한다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뉴질랜드 영어 사전 같은 거에 들어온 마오리 단어가 있을 것이고 아직 안 들어온 단어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들어온 것은 좀 더 안착한, 영어 속으로 잘 들어온 그런 단어들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안 들어온 건 아직 저쪽에 영어에서 볼 땐 거리가 있는 그런 단어들이고, 그러니까 listedness라는 것이 한 가지 기준점이고, 또 다른 기준이 flagging이라는 기준이 있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어떤 단어를 글을 쓰면서 빌려온다면 그 단어를 쓰고 괄호 열고 이거는 무슨 뜻, 이렇게 만약에 사람들이 한다면 이제 그 단어는 아직 가까워진 단어가 아닌 것이죠.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국말과 일본말로 예를 하나 들면, 한국말에 양파를 부르는 아주 자주 쓰이는 일본말 단어가 있죠. 그 단어를 만약에 누군가가 쓴다면 그 단어를 한국말 속에 쓰면서 그건 괄호 열고 이건 양파임, 양파라는 뜻의 일본말 괄호 닫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한국말에 그런 세대가 온다면 저는 아마 그 세대를 자랑스러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뉴질랜드 영어에서 마오리 말을 쓰면서
어떤 단어에는 그런 걸 설명을 하고 사람들이 괄호 열고 설명을 하고 어떤 단어에는 설명을 하지 않는데 사전에도 안 나오지만 괄호 열고 설명도 하지 않은 그런 단어를 사람들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쓰는 사람은 아, 이거 마오리 단어이긴 하지만 당연히 사람들이 알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런 걸 쓴다고 하는데 이제 그것의 예를 여기 몇 개를 들어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빌려오려고 해요. 그게 티캉아 마오리라는 표현입니다. 그게 마오리 관습, 마오리 풍습 이런 뜻인데요. 제가 제일 먼저 배운 티캉아 마오리가 있어요. 마오리에서는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건데 제가 처음 도착해서 뉴질랜드에 가서 뭐 한두 달 내에 그걸 알게 됐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만약에 당구를 친다면 당구를 칠 때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이 옆 당구대에 우리가 좀 기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몸을 이제 가구에 기댄단 말이죠. 그거는 지금 당구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책상, 무슨 식탁 그런 것도 그 식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위에 앉지 않더라도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데 마오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 타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타푸도 제가 도착해서 처음 알게 된 단어인데 금지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그렇게 하냐면 근본적으로는 밥을 먹는 그 테이블 위에 거기에 앉지 말라는 거죠. 근데 앉지 말라고 하면 기대는 건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애매한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예 건드리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예 애매한 행동을 그 테이블에 대해서 하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원칙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이죠. 타푸라는 단어랑 굉장히 헷갈리는 단어가 하푸라는 단어가 있어요. 타푸는 T로 시작하고 하푸는 H로 시작하죠. 타푸는 금지된 행동이지만 하푸는 임신한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게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고 할까요? 뭐 오묘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하도록 하죠. 하여튼 굉장히 헷갈리는 두 개의 단어입니다.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이 녹음에서 다루고 있는 다른 두 개의 단어, 하나는 이위가 있고 하나는 파나오가 있는데 하푸라는 단어는 명사로는 이위보다는 작고 파나오보다는 큰 그런 단위를 또 하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나오, 가족이라는 거 속에서는 서로 다 이름을 알 것 같아요. 하지만 하푸쯤 되면 한국에는 아마 없지만 한 뭐 16촌 정도? 그러면 그게 하푸라고 부르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사람끼리는 이름을 모를 수 있겠죠. 제가 그 하푸가 좀 더 궁금해서 더 찾아봤는데요. 아까 나푸히라고 인구가 12만 명도 넘는 그런 이위가 있다고 그랬죠. 그 속에 하푸가 몇 개 있는지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나푸히 속에는 하푸가 150개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 1000명쯤 되는 덩어리? 그게 이제 큰 집안에서는 그게 하푸인 것이고 훨씬 작은 하푸도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훨씬 작은 이위도 있었으니까요. 참고로 명사로서의 하푸는 그게 아까 말한 뉴질랜드 영어 사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명사로서의 하푸는 영어 단어인 것이죠. 뉴질랜드에서는. 그래서 다시 아까 그 원래 글로 돌아가면 이렇게 단어가 왔을 때 그 단어가 사전에 등재됐는가를 보고 그리고 혹은 사람들이 그 단어를 설명하는가를 봄으로써 단어들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제 여러 단어들을 분석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알게 된 게 있어요. 이제 상식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상식이란 이 사람들의 상식이 아니라 저의 독자로서의 상식인데 상식적으로는 사람들이 마오리어 단어를 쓴다면 그런 단어들이 이미 사회에서 많이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으니까 나도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 사람들이 발견한 바로는 자연스럽기 때문에 많이 쓴 단어가 있지만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는 왜 쓰이냐 하면 그 글을 쓴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험한 표현으로 하자면 티를 내는 것이죠. 이게 이 사람들의 주요 발견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보도를 정확하게 하는 의미에서 거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It is our view. 이게 우리들의 시각입니다. 우리들의 관찰입니다. That increased Maori word use does not necessarily reflect increased entrenchment levels. entrenchment level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사전에 등재되었는가 그 단어를 설명하는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들이 영어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는 것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마오리어 단어를 쓰는 이 사회의 중요한 이유가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계속 그 문장인데요. But rather, they are functioning as a tool of marking identity.
그러니까 그 마오리 단어들이 사전에도 들어오고 막 그래서 자연스럽게 쓰는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마오리어 단어를 쓴다는 것이 글쓴이의 혹은 말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어렵게 썼는데요. 아주 근본적으로 하자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아마 그 무슨 뭐 여기 시드니에도 그렇다고 하는데 아마 멜번에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뭐 여기저기에 한글 학교라는 걸 하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거기에 데려가서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게 하고 뭐 그 과정에서 부모끼리 비슷한 처지에서 뭐 서로의 스토리를 주고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다 이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각이 혹은 접근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거나 글을 씀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려는 그런 의도의 일환으로 마오리 단어를 어떤 사람들이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이 글의 제목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와이카토 대학의 두 사람이 썼다는 그 글의 제목은 Maori Loanwords in New Zealand English. 뉴질랜드의 영어 속에 사용되고 있는 마오리어 어원의 단어들은 are less about meaning.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거를 하는 거라기보다는 more about identity.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다. 이것이 이 사람들 글의 제목이며 이것이 이 사람들 글에 담겨진 주요 발견이에요. 이로써 이 글이 끝납니다. 저의 녹음도 여기서 끝나죠.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오늘은 뉴질랜드에서 사용되고 있는 마오리 어원의 단어들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